안녕하세요. 캠퍼밴 트래블 여행사 대표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캠퍼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시행착오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많이들 보고 오실 텐데 그분들이 겪은 일들 중에 일부는 시행착오인지 모르고 때로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왔어요. 그렇게 시행착오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손실일 수 있고 또 때때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지 되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캠퍼밴 여행을 하신다면 가능한 피하면 좋을 점들로 모아보다 보니까 9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캠퍼밴 인수 후에 현지 샵에서 장 보지 말고 바로 출발부터 해야 해요. 장을 봐야 하고 한인샵과 현지샵 둘 다 봐야 되는 경우라면은 한인샵은 크라이처치, 킨스타운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한인샵만큼은 치치에서 또는 킨스타운에서 보시고 출발해야 하지만 현지 샵까지 장을 보기엔 시간이 너무 소비되니까 가는 길도 조급해지고 첫날이라 초보 운전이라 마음 부담도 있는데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 도착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라이처치 예를 들면은 치치의 공항 옆에 바로 커다란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는 캠퍼밴 전용 주차장 자리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전 일찍 도착했다든가 또는 여행 날짜가 여유가 많다든가 그런데 여행 날짜가 일주일이나 10일밖에 없어서 목적지가 카이코라까지 간다든가 오마루 아니면 많은 분들이 테카포까지 첫날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현지 샵까지 장을 보게 되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추가로 소비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가는 길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네이비로 검색한 시간보다도 캠퍼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90 이상으로 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예상보다도 1시간 정도가 더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3-4시간을 쉬지도 않고 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크라이처치 같은 경우는 애쉬볼튼에도 큰 쇼핑센터가 있고 제랄딘도 있고 심지어 테카포에도 포스케어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크라이처치에서 또는 킨스타운 그 출발 지점에서 장을 현지 샵까지 보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정말 깜깜할 때 도착하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운전하고 가는 거 보면은 제가 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게 위험한지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상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그래서 오전에 오신 분들조차도 저는 제 생각에는 가면서 또 쉬면서 장 볼 때도 있고 또 카페에 들릴 때도 많고 그런데 그냥 쌩하고 달리다 보면은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 샵은 오전에 도착했다 해도 또는 오후에 도착하신 분은 당연히 패스하고 출발하기를 권해요.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출발하고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플랜으로 짜야 해요. 여행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먼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부터 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지역부터 다 보고 다음 목적지로 그 다음에 옮겨가는 경우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캠퍼밴인 경우는 전자를 해야만 해요. 일찍 출발하고 일찍 도착하는. 왜냐하면은 캠퍼밴에는 부엌이 있고 씻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반 차 여행처럼 밥을 해 먹고 치우고 다 짐을 싸서 차에 싣고 떠나야만 하는 여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캠퍼밴이 아니고 일반 차라면은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도 없고 숙소에서 아침밥을 해 먹고 치우고 씻고
짐을 꾸리고 차에 싣고 출발하려면 빨리 해도 9시 또는 10시가 되기 때문에 캠퍼밴 여행은 차 안에 다 부엌이랑 먹거리랑 있기 때문에 운전자만 눈을 떠도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아침 일찍 여명부터 출발을 해도 갈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고 시간을 3시간, 4시간, 5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찍 출발한다는 거는 가면서 또 아름다운 풍경 있는 데서 아침도 먹을 수 있고 부엌이 있기 때문에 쉬면서 가면서 먹고 싶은 장소에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캠퍼밴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 또 특히 그 지역을 다 여행하고 다음 지역을 가면은 어두울 때 도착할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캠퍼밴 캠핑장 찾는 것도 또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일찍 도착하면은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가서 캠핑장 추천받을 수도 있고 여러 여행 자료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어서 일찍 도착해서 여행을 다 한 다음에 그곳에서 머물고 그 다음 아침에는 또 여명이 뜨자마자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로 밤길 운전. 어두울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착오와 어느 정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중요해서 강조해드려요. 초행길이라서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밤길을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밀포드 사운드 그 94번 도로 험하잖아요. 그 길을 한밤중에 달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 밤에 달린다는 게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길을 왜 깜깜한 밤에 가는지 두 가지 이유에서 아닌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경관을 놓치기도 하고. 밤길이 왜 위험하느냐 하면은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500만이 안 되는데 그 500만 중에서도 75%는 북섬에 살고 25%만 남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 도시가 곳곳에 많지 않은 거예요. 곳곳에 많지 않다는 거는 가로등이 곳곳에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울 때 가면은 칠흑같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변화무쌍한 뉴질랜드다 보니까 종종 또 비도 와요. 그런데 또 하나 위험한 거는 야생 동물들이 빛을 보면 또 차에 뛰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낮에 가다 보면은 로드킬 당한 야생 동물들이 새라든가 산토끼, 포섬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거의 다 밤에 일어나요. 경험이 없어서 작은 동물이라도 차로 뛰어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커질 수도 있고, 또 남섬은 그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사고 시에도 또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밤길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해요. 네 번째는 캠핑장을 예약하지 말아야 해요. 어느 분들은 모든 일정을 한국에서부터 다 기획해서 캠핑장, 홀리데이 파크들을 다 예약을 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남섬 무슨 다 여행하고 오셔갖고 가장 큰 본인이 한 실수는 계획을 너무 많이 짜고 온 게 잘못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약을 할 필요가 없냐면은 자유로운 일정이 좋아서 캠퍼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 더 머물고 싶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내가 일정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한 캠퍼밴이고, 단 예약을 해야 될 때는 극성수기일 때, 또 꼭 그곳에서 묵고 싶을 때, 킨스타운하고 밀포드 사운드, 테카포, 카이코라 이런 유명해서 일찍 마감되는 곳. 근데 카이코라나 테카포만 해도 그 주위에 또 무료 캠핑장, DOC 캠핑장들이 있어요. 근데 킨스타운은 그 도시에는 DOC 캠핑장이 없어요. 밀포드 사운드 내에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대체할 만한 DOC나 무료 캠핑장들이 있고, 2, 3일 전에 여행하면서 예약해도 가능한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홀리데이 파크 캠핑장은 미리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아야지 좀 일정일 자유로운 캠퍼밴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밀포드 사운드를 여행 일정에 넣었다면은 당일치기 말고 1박 이상 여행을 해야만 해요. 많은 분들이 밀포드 사운드는
퀸스타운이나 태우나에서 당일로 다녀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여행을 아주 많이 해요. 심지어 캠퍼밴 여행을 하시는 분조차도 운전이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는 캠퍼밴을 두고 버스 투어를 신청해서 다녀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시행착오인 이유는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도 아름답고 가는 곳곳에 무료 캠핑장이 여러 곳이 있고, 또 밀포드 사운드 그 내에서도 밀포드 사운드 롯지 캠핑장이 있어요. 이 버스 투어를 하는 경우는 캠퍼밴이 없는 일반차 여행이거나 운전이 좀 어려운 분이라든가 또는 시간이 없는 분일 경우에는 버스 투어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심지어 캠퍼밴이고 시간도 많고 또 거기다가 트레킹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당일로 다녀올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큰 시행착오인지 다녀온 이후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너무 아름답고 곳곳에 트레킹 코스들도 많고 세워서 보고 싶은 곳도 많고, 또 은근히 그 길이 다녀오기에 하루에 갔다 오기에는 먼 길이고, 그래서 캠퍼밴이 있어서 숙소비가 파워사이트만 내면 되고 또 무료 캠핑장까지 있는데 굳이 거기를 차를 두고 아니면 차를 가지고 그래도 당일로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묵을 곳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반 차일 경우에는 그 밀포드 사운드 숙소비가 싸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라서 퀸스타운이나 태어나우에서 머물면서 당일로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일반 차량처럼 캠퍼밴 여행을 하는 분이 무각으로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1박 이상을 하라고,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6번째는 무료 캠핑장과 유료 캠핑장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해요. 어느 분은 완전히 무료 캠핑장만 이용하시는 분도 봤고 또 유료 홀리데이 팍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캠퍼밴 사무실에서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유료를 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요즘 차량은 솔로 패널이 거의 다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틀에 한 번 유료 파워 사이트를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좋은 DOC 캠핑장이나 무료 캠핑장이 있다면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권해요. 너무 무료 캠핑장, 파워 안 되는 사이트로만 다니면은 저렴할 수는 있지만 빨래도 불편하고 어느 때는 배터리가 플랫돼서 또 형광등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유료 홀리데이 팍도 가는 것이 좋아요. 7번째는 캠퍼밴을 주차할 때 주차 자리가 넓은 곳에 주차할 것을 권해요. 생각보다도 캠퍼밴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생각보다도 조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고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 접촉사고가 있다 하면은 달리는 중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특히 주차장이 좁은 슈퍼마켓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뉴질랜드 관광지는 대부분 주차자리가 넓고 주차장의 밑에 캠퍼밴 그림이 있다든가 캠퍼밴 팻말이 있을 정도로 캠퍼밴을 배려하는 주차장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주차자리가 적은 슈퍼마켓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흔하게 있어요. 노란 줄만 피하고 길거리 주차를 어디에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슈퍼마켓은 조금 걸어서 다녀오는 경우를 추천해 드려요. 8번째는 캠퍼밴 물을 항상 꽉꽉 아침마다 채워서 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또 물을 많이 안 쓰는 날들도 있거든요. 외식을 한다든지 다음 목적지가 유료 홀리데이 팍이라든가 그러면 그곳에 물을 도착해서 넣어도 되고, 또 심지어 유료 홀리데이 팍이 다음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는 곳곳에 도시마다 퀸스타운, 아나카, 크로멜, 트와이셀 곳곳에 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물을 넣는 덤프 스테이션이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있는 날은 무거운 차를 끌고 가니까 기름도 그만큼 소요가 많이 되고 굳이 필요 없는 물까지 많이 담고 가득 채우고 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 9번째는 캠퍼밴 예약을 할 때 렌트 대행해주는 에이전트 회사를 통해서 캠퍼밴 예약을 할 것. 이 이야기는 지난번 캠퍼밴 렌트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 7가지 위에 링크해 드릴게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업체 사이트에서 렌트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에이전트가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나 여행 상담, 한국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에이전트 통해서 예약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상 8가지로 그동안에 제가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아왔던 디프리드에는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을 하면서 겪기 쉬운 시행착오들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여행 정보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